제가 봤을 땐 손흥민 선수가 더 낫지 않았나요? 저는 이강인이 더 잘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안팎의 이야기를 전하는 풋볼레로 JK입니다. 이번 A매치 두 경기를 놓고 축자랄 한 분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병민 감독이고요. 고려대학교를 나왔고 성남이라에서 프로 출신으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 지는 한 16년 됐어요. 그래서 16년째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병민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이를 가르친 지 16년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 FC 바모스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처음 시작은 직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제가 인수를까지 해갖고 여태까지 와온 거죠. 네. 뭐 아이들 가르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그러면 축구 관련해서 자격증도 뭐 필요한 게 되게 많으시겠어요? 예, 저 대한축구협회에서 발행하는 B급 자격증까지 소지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A급 지도자 연수 들어가서 드디어 A급까지? A급 따라 들어갑니다. 요새 따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던데 뭐 일단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들어가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일단 1년에 한 5번 있는데 한 회차 수가 24명이니까 120명이네요. 예, 한 달 1년으로 치면 120명씩 뽑는 거죠. 예. 뽑아서 거기서 또 테스트를 봐야 되니까. 예. 자, 가서 잘 마치고 자격증 따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떻게 이번에 국가대표 A매치 사실은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였어요. 감독 자리가 일단 공석으로 원래는 네. 5월 달에 감독을 선임을 하겠다고 축구협회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늘어지다 보니까 결국 임시감독 체제로 다시 한번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경기 다 보셨죠? 예, 두 경기 다 봤습니다. 어땠어요, 보시기에? 싱가포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상대가 약체이다 보니까 그렇죠. 체급 차이가 사실 좀 많이 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뭐 딱히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임시 감독 체제로 처음 하는 경기니까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봤는데 뭐 역시나 우리나라가 뭐 완승했죠. 네. 뭐 아예 진짜로 그냥 깔아뭉개 버렸죠. 그래서 잘 됐다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중국과의 경기는 사실 제 생각보다는 조금 고전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조금 큰 점수 차의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한 3점 정도 맞습니다. 차이는 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고전해서 저도 좀 놀랐어요. 사실 피파의 오래된 소원이잖아요. 월드컵에 중국이 출전하는 게. 그래서 아시아의 티켓도 계속 늘려주고 하는데 뭐 자력으로는 출전하기가 힘들어 보여요, 여전히. 그래서 이번에도 2차 예선 탈락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1대0밖에 안 낸 덕분에 중국이 어쨌든 3차 예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죠. 사실은 임시감독 체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프로팀이라면 어쨌든 계속 뭐 일주일 내내 훈련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신의 팀 컬러를 입히기가 쉽지만 국가대표는 이게 뭐 소집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감독이 자기 축구 색깔을 입히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심지어 이번에 한 번만 경기를 맡아달라고 해서 오는 임시감독 체제에선 뭐 어떻게 보면 감독님으로서 자기 축구를 구현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번 거를 뭐 평가를 굳이 하자면은 잘하신 것 같아요. 약간 선수들이 자신의 전술적인 색채를 입히기보다는 잘 뛸 수 있는 자리를 잘 찾아서 좋아하는 자리에서 약간 뭐 편하게 뛸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조금 눈에 띄었는데 뭐 어떻게 보시면서 좀 눈에 띄었던 점이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짧은 기간에 감독님이 가셔서 자신의 색을 입히기에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뭐 상대팀이 약체팀이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대표팀을 잘 이끄셨으니까 좋은 성적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결과가 나쁘든 좋든 어쨌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감독이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잘했다 못했다 결과로 놓고 따지고 봤을 때는 잘한 게 맞는 거죠. 잘한 게 맞는 거죠. 맞아요. 사실 그 이제 감독들이 욕을 먹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상대가 전력 차가 많이 나는 팀인데 못 이기거나 어렵게 이기거나 그럼 이제 보통 욕을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뭐 7대0 스코어는 어느 팀을 만나도 내기가 그렇게 쉬운 스코어가 아니잖아요. 국가대표 레벨에서. 중국전은 뭐 조금 고전을 한 거는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이룰 걸 다 이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좀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경기 두 경기 보면서 어떤 선수가 제일 잘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제일 잘했다고 역시 주장이. 네. 저는 이강인이 더 잘했다고 봅니다. 이강인. 예. 왜냐하면은 중국전 골 장면도 보시면은 사실은 이강인이 기점으로 사이드 전환을 시키고 이선 침투를 해갖고 마무리를 짓는, 결국은 자기가 패스를 전환을 시키고 받아 넣는 뭐 이런 모습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손흥민 선수도 물론 좋았죠. 잘해 주었는데 제가 봤을 땐 손흥민 선수가 더 낫지 않았나요?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간에 개인,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팀적인 거를 떠나서 개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누가 캐리를 했냐 못했냐를 네. 놓고 따지고 봤을 때 손흥민이 잡았을 때 파괴력이 더 많았다. 위협적인 장면이 많이 나긴 했죠. 네. 손흥민이 잡고 두세 명 돌파하고 휘잡고 다니니까 중국 수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경기의 흐름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물론 이강인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훌륭한 선수이긴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이냐 2번이냐를 놓고 따지고 봤을 네. 때는 1번은 손흥민이 1번이었다. 네. 역시 손흥민은 손흥민 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우리 같은 뭐 한국인으로서 응원할 때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마다 누가 좋았다가 의견이 많이 갈리면 갈릴수록 사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사실 두 선수 모두 다 되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뭐 보신 분들 중에서 아마 이 두 선수를 깔 사람은 없지 않을까, 경기를 두 경기를 지켜봤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도 저는 약간 이강인 선수가 좀 더 잘하지 않았나. 그러면 이강인이 뭘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발밑에 공이 들어갔을 때 전반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파리에서 경기할 때는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파리에서는 약간 공을 단순히 배달하는, 약간 뭐 받아서 반대쪽으로 넘겨주고 이런 역할을 좀 중심적으로 했다면은, 한국에선 그거보다 대표팀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자유도를 받아서 자신이 공을 좀 드리블 칠 때 드리블 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어서 보기에 좀 좋았던 것 같고, 반면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국가대표에 오면은 토트넘에서 경기할 때보다 팀플레이에 치중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훌륭한 거죠. 팀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하니까. 그런 점이 되게 약간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조금은 토트넘에 있을 때만큼 파괴적인 모습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뭐 대표팀에 있을 때야 뭐 자기 소속팀에 있을 때 모든 선수들이 예전에 뭐 박지성도 마찬가지였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약간은 이강인 선수가 가진 잠재력을 대표팀에서 잘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손흥민한테 기대치가 어느 정도 손흥민이라는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높죠, 높잖아요. 사실은. 네. 저는 손흥민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전성기 시대를 이제 구가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 터치를 하는 터치감이나 시야나 모든 것들이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네. 터치 자체를 보면 되게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약간 둔탁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섬세하다고 해야 되나? 그 터치들이 되게 섬세하게 잘 물 흐르듯이 끌려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예전에 손흥민을 생각했을 때 약간 물론 스피드도 있고 슈팅이 좋잖아요. 슈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뭔가 섬세함이 좀 더 추가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봐서 손흥민이 물론 국가대표 팀에서도 활약을 해 주시겠지만 이제 대표팀을 제외하고 클럽팀에 가서도 어떻게 보면 득점왕도 한번 더 해볼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느낌을 기대를 갖게끔 플레이를 전 봤어요. 다른 선수들도 뭐 눈에 띈 선수가 있었나요? 예를 들면은 뭐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A 대표팀 처음으로 데뷔를 했고, 지금 사실 국가대표팀에서 숙제죠. 양쪽 풀백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선수가 없거나 혹은 다음 월드컵까지 보기에 좀 이제 뭐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세대 교체가 필요한 포지션이 저는 풀백이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사실 풀백은 뭐 그렇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냥 특별하게 눈에 띄지는 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감독님의 역량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 보세요. 지금 김동훈 감독님이 부임을 하시고 자기의 색을 입히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했죠. 근데 자 풀백의 전술은 사실 팀 전술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포지션이에요. 근데 어떤 것도 입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 멋대로 플레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풀백이 너무 한 게 없는 게 아닐까 싶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었다. 듣고 보니까 맞네요. 사실 5일 훈련해갖고 풀백이야말로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쵸. 포지션인데 서로 팀 약속된 플레이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최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지켜주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고 뭐 국가대표까지 했으면 그걸 모를 리 없고 선수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물론 필요하죠. 새로운 피들이 올라와서 자꾸 수혈을 해주고 뭔가 경쟁을 통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그 단계를 논하기에는 뭐 특별히 뭐 그럴 상황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딴 것보다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감독 선임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월드컵까지 가려면은 뭐 이제 최종 예선도 준비를 해야겠지만은 3차 예선이죠. 3차 예선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월드컵까지 길게 보고 팀을 만들어갈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와서 뭐 그분이 약간 뭐 디테일에 집착하는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거시적인 데에서 크게 보고 약간 이렇게 팀 빌딩 그냥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형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감독님들마다. 근데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갖고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사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김동훈 감독님으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약간은 그래요. 사실은 예전부터 국내 지도자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왜냐면 아니 해외 지도자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가 축구 불모지로서 예전에는 이제 장기 미래 플랜을 보고 외국인 감독을 이렇게 선진 축구를 들여와서 장기 플랜을 놓고 간다는 명목하에 했으면 저도 뭐 그래 배워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양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근데 그 기회를 우리나라에서 안 주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지도자를 배척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기회를 줘서 양성을 해야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동훈 감독님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여론이라는 게 그래요. 결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황선홍 임시감독이 맡았을 때에는 경기력이 워낙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안 되겠다 뭐 이런 여론이 바로 나왔는데 또 이번에 김동훈 감독님은 결과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여론 자체가 아마 국내파가 지금 포함이 돼 있다고 최종 12명에 그렇게 기사를 봤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후보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4월달에 김동훈 감독님을 뵀었는데 한번 그때까지만 해도 대표팀하고 어떤 교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월달에 이제 정식 감독 선임을 못하면서 컨택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어쨌든 결과가 중요하죠.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너무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좀 이상한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는 것보다는 그럼요. 물론 뭐 아주 좋은 훌륭한 외국 감독을 데려올 수 있다면 제일 베스트가 되겠지만 꼭 외국인 감독이라는 거에 집착해서 또 그냥 한국인이 오히려 약간 한국 사람이라는 게 낙인처럼 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저도 드네요. 그 외국인 감독이 전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벤투 때도 그렇고 전 물론 벤투 감독 뭐 잘했죠. 잘했죠. 벤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전 사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이랑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히 자기만의 색깔이 드러난 축구를 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팀을 별로 안 바꿨잖아요. 국가대표의 틀을 굉장히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을 계속 소집을 시키면서 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약간 중점을 뒀던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월드컵에서 성과는 잘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세대 교체가 꽤 지연이 된 감이 있죠. 그 시기 동안에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지도자를 모시고 하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의견은 다 사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또 축구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함께 좋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